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3일절입니다. 전부 태극기들 전부 다졌죠. 태극기 달아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국민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 태극기 안 다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쥐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도 오늘 날씨가 좀 쌀쌀했어요. 낮에도 우중충해 해가 반짝 뜨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날씨가 좀 쌀쌀한 상태에서 오늘도 맨발로 걷는 딱 한 사람 가로등박. 오늘은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주 흥미를 끄는 그런 내용이 하나 인터넷에 떴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유심히 쳐다보면서 이거 역시 자연의 순리, 자연의 원칙이다. 자연의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키 작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 이런 내용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보다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CNBC에 따르면 건강과 수명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인구 통계학자 장 마리 로빈에는 과거에는 영양 부족으로 사람이 못 컸어요.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이 그냥 일찍 죽었어요. 그냥 못 먹고 지금 북한 사람들처럼 못 먹고 굶주리고 이렇게 기아 이런 상태에서 살다가 제대로 못해서 그냥 굶어 죽고 그랬는데 이젠 아닙니다. 이젠 먹는 것이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부와 교육 측면에서 충분히 최선을 다하면 키가 작을수록 더 오래 살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키가 클수록 몸을 채우는 더 많은 세포 복제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 빨리 지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덩치가 큰 사람이 키가 큰 사람, 장신인 사람이 키 작은 사람보다 더 빨리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구원들은 과거에도 키와 장수의 관계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 하면서 2003년도에 엘스비어가 출간한 그 키와 장수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수백만 명의 그 데이터에서 키가 큰 장신일수록 장수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관계를 발견했다. 아마 죽은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키가 큰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키가 작은 신체를 가진 이 사람들이 사망률이 낮았고 또 식단과 관련해서도 만성질환이 적었다. 특히 중년 이후에 질병이 적었다. 이건 얼마나 상관관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동일한 조건이라면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보다는 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키 큰 거 자랑하지 말고 아시죠? 키 크다고 또 서운해할 필요 없고 키 작다고 자랑할 것도 안 됩니다. 건강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장수하고 못하는 거지. 뭐시기 키 크다고 일찍 죽고 키 작다고 안 죽고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신기하게도 아주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2,500명의 핀란드 남자 선수들 보니까 이 크로스 컨트리 선수들, 요 스키 선수들은 좀 키가 적죠. 농구 선수는 크고. 근데 이 크로스 컨트리 키가 적은 선수들이 키 큰 농구 선수들보다 한 7년 더 살았대요. 또 이탈리아에서 복무한 군인들 보니까 키 큰 사람들이 키 작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보다 약 2년 더 살았다. 이런 데이터들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양약적 소견을 보면 자연의 법칙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은 조숙, 조로, 조사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조숙, 일찍 크면 일찍 늙고 조로, 그 다음에 조사, 일찍 죽습니다. 그
자연의 순리의 원칙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무 같은 것도, 대나무 같은 것은 하루에도 1m씩 큽니다. 그러나 저 고산지대에 있는 주목 같은 것은 1년에 1cm도 못 커요. 그 대나무 수명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대나무 수명은 약 150년 정도 갑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서식하고 있는 대나무는 약 19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수명은 150년 정도 되고, 그러면 주목은 얼마나 되냐? 이건 뭐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간다르죠. 그만큼 나무가 단단합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대체적으로 장수촌 사람들은 키가 작다는 거예요. 등치가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리 먹고 많이 먹으면 일찍 죽고 적게 먹고 소식하면 장수한다. 이게 그냥 답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오래 사는 동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122년 164일을 산 프랑스의 여성 장 루이스 칼망이란 여자예요. 이 사람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과학 전문 매체 라이브 사이언스가 발표한 최장수 동물 12위, 1위부터 12종을 정리했는데, 이 동물들이 전부 다 육지 동물이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바다에서 생장하는 이런 생물들. 그래서 짠맛, 소금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명이 짧아진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오줌의 염기 농도, 염분 농도를 1.2 이상으로 하라. 그것도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염기 농도가 낮은 지상 동식물은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해요. 장수하는 동식물이 없어요. 다른 거 보면 여기 조류 같은 것도 보면 닭이 25년, 거위가 40년, 두루미가 뭐 50년 정도 상태. 제일 오래 사는 조류는 카카포 앵무새라고, 이건 120년을 산대요. 근데 이거는 뉴질랜드에 사는데 날개가 태화돼서 날지를 못한대요. 그러면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애완동물이죠. 개의 수명은 어떠냐 이게. 조그만 개는 15년, 중형은 13년, 대형은 12년, 초대형 개는 10년을 살아요. 덩치가 클수록 수명이 짧아요. 왜 이 개가들이 수명이 짧으냐니까, 덩치가 클수록 이 노화가 일찍 시작이 되고 노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이 짧다라고 답을 내놓고 있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순리예요. 조숙, 조로, 조사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 또 일본의 스모 선수들 있잖아요. 보통이 166kg래. 보통이 166kg에서 200kg 정도인데, 이 스모 선수들 평균 수명 대체적으로 50세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56세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큰 개의 일찍 죽는 것과 사람도 많이 먹고 뚱땡이 되면 일찍 죽는 것과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모 선수들이 일찍 죽는 이유가 뭐냐 하고 여기서 분석해 놓은 걸 보면, 체중과 식사량의 평균 수명은 반비례한다. 이들이 한 끼 식사량 보면 우리 보통 일본 사람들 하루 평균 식사량은 약 2300칼로리래요. 근데 스모 선수는 5500칼로리를 먹는 거예요. 3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과 식사량에 확실히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 하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또 여기 일본 오키나와 평균 수명 87세, 이 사람들은 평균 1500칼로리를 먹고 산대요. 장수촌 평균이 87세. 근데 한국 사람들의 60%는 2400칼로리를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는 것과 수명은 확실히 반비례한다. 적게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 소식하는 것이 장수다 하는 게 정설입니다. 적게 먹고,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적게 먹고 천천히 먹는 거, 이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거북이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거북이 천천히 먹고 190년을 삽니다. 자, 그러면 키 큰 것과 덩치 큰 것, 역시 장수하는 이런 조건을 자꾸만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키 큰 거, 덩치 큰 거 그렇게 좋아할 것은 아니다. 단 건강관리를 잘하면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식이 장수의 기본이다. 아까도 다시 정리하면 적게 먹고 천천히 먹는 건 장수 확실하고, 많이 먹고 빨리 먹는 건 단명이 확실하고.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여기 그 소금, 우리 몸의 오줌의 농도가 1.2% 이상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추가해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여름에 해수욕장 가는 이유는 외부 기온이 더워지면 몸 내부는 차가워집니다. 몸 내부의 음이기 때문에 이 음을 관리하는 것은 콩팥이에요.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을 갔다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산속에서 염소를 통제할 때 그 돌아다니는 못 잡습니다. 그거 잡으려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 우리 안에 소금통을 넣어놓으면 지네들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산짐승은 소금으로 통제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염기로 통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러시아의 술록대 그 전부 다 소금으로 먹이면 몇천 마리가 도망가질 않아요. 소금 먹으려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괴기 여행할 때 그냥 갖고 가면 썩습니다. 염분 농도가 없으면 썩어요. 그런데 이거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가면 안 썩습니다. 또 된장에다 파 묻어가면 안 썩어요. 생선도 마찬가지, 바다 생선도 마찬가지. 육지 생선은 미꾸라지, 메이 같은 건 3시간 30분 딱 되면 썩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다 생선 안 썩어요. 바다 생선도 소금에 이빨이 절인 거는 굴비 같은 거 안 썩어요. 그러나 바다 생선도 그냥 놔두면 썩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0.9% 이상의 염기 농도를 가진다면 아주 컨디션이 딱 좋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체험 사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해수욕장 갔다 오면 기분이 쫙 좋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여름에 해수욕장 안 가고 그냥 맨날 사무실에서 일만 하고 우중충하고 쥐똥 씹은 얼굴하고 그거 오래 못 사는 거야. 성질나고. 그리고 해조류가 육지 식물보다 훨씬 좋은 미역, 톳, 다시마, 파래, 청각 이런 염분을 먹을 게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육지 식물. 아시겠어요? 채소보다. 그리고 육지에서도 무, 배추 같은 거 소금에 절이면 안 썩어요. 근데 그냥 놔두면 썩어버리잖아. 그만큼 소금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몸에 좋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거하신 그 강택민 중국 주석이죠. 이 양반이 뭐라 했어요? 네 발 가진 동물의 단백질보다는 두 발보다는 다리 없는 이러한 단백질 섭취라. 그게 생선이잖아요. 참 표현이 대단히 멋있어요. 에이? 우리 몸인데 짜게 먹으면 염증이 없고 싱겁게 먹으면 염증이 많아. 그게 염분 농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활력. 그 바닷가에 딱 갔다 오면 좋지 않아요? 또 바다에서 싱싱한 그 해풍 맞으면서 회 떠먹는 거, 그거는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식하고 소금을 가까이 할수록 건강하고 장수한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키 작은 사람들이 그런 영양을 놓아야 되니까, 그런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가 풍부한 기본 조건들은 생식으로 1:1 맞춤식으로 놓고, 운동을 지속하고 소식하고, 생식은 칼로리가 200칼로리밖에 안 되니까 소식할 수 있는 조건이 돼. 거기다가 짭짤하게 먹으면 장수는 확실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작을수록 장수한다. 클수록 장수가 어렵다.
이게 아니고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쭉 보면 늦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것, 이런 내용들 쫙 정리해 드렸으니까 내 상황과 여건에 맞게 취사 선택하시면 좋은 건강을 얻고 무병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아픈 다음에 진작 할 걸 하는 후회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